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7월 18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치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일단 오늘 아침 시황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여기다가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메모장에다가. 자,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오늘 지금 하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까 30K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비트가 하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기업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뭐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은행들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있는데 지금 뭐 지난해보다는 7% 이상 작년 이맘때보다는 7% 이상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전월 비례해서는 지금 더 올랐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대 심리를 반영해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잡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다 예상입니다. 예상. 그리고 지금 비트는 이제 리플 호재가 끝나고 이제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의 호재라고 하기보다는 리플 호재가 끝나고 나서 더 하락을 했죠. 지금 뭐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시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FOMC 때 금리 인상이 이제 97%로 이제 0.25bp 상승이 인상이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뭐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라든지 뭐 혹은 리플 호재라든지 뭐 ETF 뭐 검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맞닥뜨려야 될 것은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 금리 인상이 우리한테 좋게 적용되지는 않죠. 좋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금리 인상은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은 악재인데 이 악재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악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동성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군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자,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지금 가장 우리가 맞닥뜨릴 지금 맞이할 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맞이할 이벤트는 금리 인상이다. 7월 26일, 27일, 26일 새벽이죠. 27일로 넘어가는 금리 인상, FOMC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금리 인상은 될까 안 될까 예상이 아니라 지금 뭐 확정이죠. 확정. 지금 97%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월에 이제 그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제 파월 의장도 예고를 했고 많은 연준 의사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또 그 중앙은행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금리 인상에 관해서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관계자들은 어떠한 발언도 해서는 안 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다, 내린다, 혹은 오를 수 있다, 뭐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절대 하면 안 되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그리고 시장의 재료들은 다 호재죠.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계속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바로 맞닥뜨릴 악재들의 그 이벤트는
금리 인상이고 이 금리 인상은 무조건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악재다. 그래서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게 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30K 깨져가지고 지금 29.9K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깨졌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29, 앞자리가 뭐 29라는 거는 조금, 불안정하다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지지선이라든가 뭐 저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 자, 매도를 하는 것들이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냐면요. 단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단기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가 지금 자, 1시간 말고 일로 볼까요? 자, 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뭐 이쪽에서 사서 이쪽에서 파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을 횡보했기 때문입니다. 횡보를 너무 오래 했어요. 뭐 블랙록 ETF 이제 상장 그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 그 호재 이후에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지금 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다 반대로 떨어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선은요. 지금 수익권은요. 작년 5월 한 6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이쪽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쪽 가격을 언제까지 못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2022년 6월 11일. 자, 이때부터 자, 1년, 지금 1년 1개월째 지금 물려 있는 거거든요. 전에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년째 이 위로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처음으로 올라왔던 게 4월 달이죠. 4월 11일 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개월째 물려 있다가 올라온 건데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판매를 다 하고 판매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이번 달에도 6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이만큼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뚝 떨어지면서 지금 그래프 자체가 차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30일 추세선하고 7일 그 이동평균선을 그어놨는데 어쨌든 이동평균선이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뭐 많이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매도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 자, 시장이 우상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시우스에서 알트오 코인을 750억 원 상당 거래소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매도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리플 가격이 지금 953원이죠. 자,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1000원짜리가. 자, 보시면은 6월 13일 날 잠깐 올랐다. 아니죠. 자, 9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가 1000원이 어디까지 갔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900원, 지금 현재가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은 작년 4월이 지금 지금 가격이거든요. 이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 지금 다 매도 압력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샀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만약에 1,200원에 물려있다. 그럼 팔겠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승들이 1년 만에 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있던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 압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고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호재들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그리고 블랙록 ETF 신청 호재는 이제 끝이라고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는 지금 어찌됐든 이 호재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기 투자자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매도 압력이 뭐 단기 투자자든 아니면 기관 투자자든 들어오고 있다. 제가 마이클 세일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익절 구간이 되면서 아마 매도를 쳤겠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이름 뭐야?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이 4천만 원 부근에서 6천억 달러인가 그 매수를 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래서 이런 매도 압력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장이 횡보를 하고 매도 압력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우상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도 압력이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뭐 저도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로 엄청나게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하락을 예상을 했고 그런 예상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큰 시장으로 큰 확률로 내일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바로 하락을 하지 않아서 뭐 맞췄다 못 맞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음, 오늘 또 그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영상은 제가 CPI 지수 발표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들이 줄줄이 엄청 사탕처럼 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 ETF 상장 신청 그리고 리플 부분 승소 3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까먹었네. 하여튼 뭐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잠시만요. 제가 어저께 한 네 가지를 쓴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 이게 아니네요. 이거는 3번이고, 이건 3번이고, 2번은 CPI 지수, PPI 지수, 예상치 하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4번은 이거였네요. 뭐, 검토. 예. 검토 중이다. 예, 이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I 지수, PPI 지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이 됐다, 잡혔다라는 호재였죠. 자, 리플 부분 승소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말 그대로 불법이 아니다. 시장이 안정적이다. 라는 말이었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승인이 무조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확실치 않고 제 개인적인 이 의견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어찌됐든 호주나 유럽에서는 지금 ETF가 상장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록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제도권 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는 1번의 호재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1번의 호재와 마찬가지다. 자, 이전에 뭐가 있었죠? 뭐 여기에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EDXM 후인거래소 개설 및 거래. 그래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나게 떡상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자, 물가가 안정이 됐다, 잡혔다. 이건 증권 거래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시장이 안정적이다 라는 거고, 자,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호재들이 이렇게 줄줄이, 대형 호재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움직여지나요? 자, 당연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 PPI 지수가 하회할 수 있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회를 했죠. 예, 지금 뭐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그 재무장관이 경제는 어지럽지만 고용 말 그대로 일을 구직을 하려고 한다.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추후에는 물가가 잡히고 미국 경제는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어저께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뭐 어찌 됐든 지금 이 네 개를 다 타파를 하고요. 이렇게 큰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호주하고 유럽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 리플이 부분 승소해서 증권 거래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다. 뭐 시장이 안정적이다.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물가가 안정됐다.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됐죠? 경제가 안정됐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단기적인 호재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호재가 되겠죠. 리플 부분 승소는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물가가 안정이 됐고, 자, 지금 우리가 불안정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인데 물가가 안정이 안 돼, 높아서인데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뭐냐?
액션. 액션은 뭐냐? 금리 인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호재에 대해서 써드렸거든요. 자, 블랙록이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한 거지 상장이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CPI 지수와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지 실제로 물가가 잡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번 리플이 부분 승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증권형으로 거래를 하냐 아니냐는 이 상품을 그대로 상품을 보고 사냐 아니면은 제3자 이 회사가 이 리플이라는 이 상품을 띄울 것이냐 이걸로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말 그대로 상품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좋은 상품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토큰 그대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보자고요. 리플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실생활에서. 자, 리플로 우리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리플이 주유소에 특화된 토큰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를 할 때는 무조건 리플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근데 리플은 사실 그냥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좋은 상품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블랙록 이거는 어느 정도 큰 호재가 되겠네요. 그리고 블랙록 검토. 자, 어찌됐든 뭐 호주하고 유럽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니까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죠. 자, 블랙록 ETF 블랙록 및 5개 기업 검토를 했다는 거지 지금 어찌됐든 상장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호재 중에서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액션이 된 게 없어요. 액션이 된 건 뭐죠? 액션이 되는 거는 아직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아직 인상이 되진 않았죠. 인상이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거는 제일 빠르게 7월 달에 지금 97%의 예측으로 인해서 될 것이다. 그리고 될 거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뭐 다들 거의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다들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 중에서 실행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멀다 이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너무 멉니다 지금. 예. 지금 블랙록이 ETF 상장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인 결과는 8월달, 9월달에 나오는데 이 8월달, 9월달에 나오는 것도 100% 된다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뭐 언젠가는 블랙록이 이 ETF 상장을 시킬 건 같지만 지금 뭐 어찌됐든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횡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락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조그마한 악재들이 있었죠. 뭐 아까 말씀드린 지갑이동. 말 그대로 매도 압력을 계속 주고 있다. 미국도 이제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코인을 지금 지갑 이동을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액션을 취해주고 있고 셀시우스도 마찬가지죠. 지갑 이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압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투자자들 예전에 물려있던 거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 1년 동안 고통받다가 지금
마이너스 볼 때인데 지금 팔지 않을까요? 이거를 뭐 10년, 20년 가져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살 확률보다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액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시장에 더 이상, 상승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최고 근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는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97%의 확률로 모든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인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거지. 7월은 누구나가 0.25bp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거는 그냥 금리 인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추후에 언젠가는,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지. 자, 지금 최고 기정사실화 된 거는 그냥 금리 인상 됐다. 뭐 자꾸 경제가 잡혔다, 물가가 잡혔다. 경제가 돌아올 것이다. 다들 예상하는 의견일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액션은 그냥 금리 인상이죠.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로 판단이 됩니다. 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말이 100%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금리 인상이 지금 최고의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이 29.9K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만 보셔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호재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과 뭐라고 할까요? 경제 상황들과 그리고 뭐 지표들이 있겠죠. 차트 지표들, 뭐 보조 지표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측일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죠? 우리가 시장의 가격 확정을 알 수 있는 건 저런 이벤트들이 끝났을 때입니다. 물론 뭐 선반영도 있고 후반영도 있겠지만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시장의 가격을 100% 알 수 있는 거는 1초 전, 과거겠죠. 자, 제가 만약에 1초 당장 내일 오릅니다, 내립니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이 3,800만 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차트뿐이죠. 확실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자, 7월 18일 6시 39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3,846만 1,000원입니다. 라고 확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확실하다, 100%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CPI 지수 이후에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날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관점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의아해서 이런 부분들이 100%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여러 가지 지표들로 시장이 좌지우지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물론 코인 유튜버 분들 혹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그 지식들로 인해서 시장 상황 다음 시장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다음 시장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맞춘다고 하면은 사실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냥 뭐 말 그대로 확률이 높거나 예상치가 맞을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예. 하지만 항상 말씀한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죠. 그 예를 들면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꺼내는 공포의 6월 10일입니다. 자. 자, 이때네요. 지금 보면은 자, 6월 10일 날 요만큼이 쭉 떨어지면서 저희 그때 청산당하셨던 분들 많죠. 자, 여기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쭉 15일까지도 3,200만 원까지 떨어졌었네요. 6월 달에. 예, 이때 한꺼번에 코인베이스랑 그리고 바이낸스가 SEC한테 고소당하면서 쭉 떨어지고 한 번 더 쭉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실 그 악재였죠.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악재였다가 또 드라마틱하게 이때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정도로 오를 줄 예측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 아예 이게 측정도 안 되네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갔고 4,1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얼마에서 치고 올라갔느냐. 백종환님 안녕하세요. 3,200만 원에서 4,1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거 퍼센테이지 계산이 안 되네요. 잠깐 볼까요? 자, 28%가 올라갔네요. 28%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갔다. 근데 이 기간도 얼마냐? 자, 6월 16일부터 올라갔습니다. 6월 16일부터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은 게 이쪽이네요. 캔들까지 볼게요. 6월 23일 딱 5일 만에 28%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하죠. 이때 만약에 숏으로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강제청산 당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이런 호재들이 쏟아져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어마무시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악재가 나와서 청산을 당할 수도 있고 어마무시한 호재가 나와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로 봤을 때 첫 번째 뭐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가 최우선이 돼야겠죠.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이다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런 호재들에서 지금 경제 뉴스를, 본인이 열심히 읽는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할지 아무도 몰랐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발표 때 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상승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시기가 얼마 됐죠, 지금? 한 4% 정도 하락이네요. 지금 사실 상승장으로 추세가 변할 것을 예상하면은 정말 좀 충격적인 4%까지 떨어질 거냐? 이게 이렇게 호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떨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짜 다 시장에 반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이게 호재잖아요. 예. 호재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은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악재가 반영이 되면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시장 의가 아니죠. N네요. 반영이 되면은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어떤 우리 공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해버리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호재,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전에는 큰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또 호재여서 추가 상승을 예측했더니 하락이 나옵니다. 예, 하락이. 예. 그랬더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죠? 호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행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죠?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뭐가 되죠? 선반영이라는 게 돼야 되죠. 예, 선반영이라는 게. 근데 선반영이 되지도 않고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돼서 큰 상승 블랙록 EDXM과 블랙록 호재가 시장에 반영이 돼서 28%의 큰 상승을 이뤄냈고 나머지 호재가 나왔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했으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저희 투자자분들께 뭐 저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시장을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뭐 100% 제가 확신합니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때 방송 당시에는 떨어집니다. 예,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전 노입니다. 뭐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장난 반, 진담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다음 시장 그리고 다다음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과연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하락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드라마틱한 하락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재가 리플 이거 부분 승소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 호주하고 유럽에서 ETF 지금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다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블랙록도 ETF 상장을 할 거라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로서 선반영이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예, 라는 거죠. 아니 반영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락을 했죠. 반대로 갔죠. 예,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추가 상승을 기대했는데 횡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이유가 뭐죠? 예, 호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EDXM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맞지만 이 블랙록 호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28% 큰 상승을 했고 나머지 호재들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예. 자, 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큰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돼서 28% 큰 상승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제 그래서 호재들을 하나, 둘, 세 개를 줬더니 제가 뭐라 그러죠? 호재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도대체. 예. 도대체 우리는 이 공식을 언제는 이렇게 28%큰 상승을 주고 언제는 하락을 줘버리면은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투자 전문가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고수들, 뭐 투자
뭐라고 할까요? 천하제일 고수들 들이 있나라는 거죠. 자, 그 고수들은 뭘 하죠? 네. 손실을 볼 때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마이클 테일러를 볼게요. 자, 정말 비트코인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죠. 비트코인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수익을 봤죠. 근데 그 전에 놀림이 됐습니다. 자, 뭐라고 해? 끝날 게 있나요? 뉴스 예전에 돌던 짤이 있을 건데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욕이란 욕은 진짜 다 먹었거든요, 진짜로. 그때 그 누구야 이름이 뭐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시작해가지고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시작해가지고 욕 진짜 먹었습니다. 예, 지금 뭐 테슬라 비트코인 1.7조 원어치 매입, 예,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뭐 엄청 폭등해가지고 이때 행복한 시장이네요. 예, 보면은 자 이때만 해도 막 1조, 2조 막 이렇게 투자를 했죠. 막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2021년 5월. 예. 와, 지금 2021년에는 이게 잘 안 가는 거 보이세요? 예. 지금 안 가는 거 보이세요? 이때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지금 이때 최고점을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막 연 단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안 가요. 예, 지금 보면은 자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유럽서 비트코인 못 쓴다고 예. 자 이때 매도 하냐 안 하냐 뭐 매도 계획 없다 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난리 났었죠. 자 이때 뭐 47,000달러 와 지금 보이시죠? 29,000달러인데 3만 달러인데 47,000달러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좋았던 시기죠. 자 4월 달까지는 시장이 그냥 불안정할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예, 부분 매도에서 익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예. 자,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대비 58% 폭락. 마이크로 스테이지 CEO BTC 언젠가 수백만 달러 됐거. 이때만 해도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었냐면은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폭락이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되고 있죠. 아마 7월 달이 7월 8월이 아마 지금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암호화폐가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이 나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퍼센티지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60%인가 70%로 마이클 셀러가 제일 손해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 6월, 작년 6월 달에는 뭐라고 했죠? 그때도 비트코인 아직 바닥 아니다. 영원으로 폭락 가능성. 예, 영원 안 됐죠. 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정신승리라고 하죠. 자, 비투를 했어요. 예, 뭐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그렇고 마이클 셀러도 그렇고 지금 비투를 했다고 합니다. 빚을 내 가지고 회사 돈을 지금 보면은 하나로 5조 1637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사들여 가지고 지금 손실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 회사 사장이요. 회사 돈을 가지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해 가지고요.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익절을 했죠.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익절을 합니다. 익절을 합니다. 마이클 셀러 볼까요? 오래된 선 말고 최신 순으로 볼게요.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스트리 잠깐만요. 이걸 자, 여기는 한번 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46억 달러. 예. 아, 이거는 작년 건데. 아니, 이번 달 거구나. 자, 여기 12,000개를 또 샀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에 팔았는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 마이클 테일러는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의 CEO에서 이제 사임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회사가 가지고 이 대표가 빚을 내서 샀는데 1년 만에 330억 정도의 이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요?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자,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로 버틴다는 겁니다. 이 고수들이 하는 거는 손실 보는 구간에서 버티는 거예요. 예. 지금 버텼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가 얼마를 벌었다고요? 330억 원을 1년 동안 벌었습니다. 즉 1년 안에 아무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조롱거리. 진짜로. 예. 내가 비트코인 망한다 그랬지. 내가 뭐 진짜 다 욕했었어요. 지금 워렌 버핏도 아직도 그러죠.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워렌 버핏이 그때 한참 많이 욕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쳐볼까요? 관련도 순으로 여기 있다. 예. 자, 보면은 워렌 버핏은 아직도 비트코인은 도박성이다. 그렇죠?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도박 토큰이며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룰렛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네요. 지금 4월 달에 했던 말이네요. 하지만 어쨌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초반부터 이걸로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서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고수는 마이클 세일러가 있어요. 근데 이 고수가 하는 건요, 그냥 돈으로 조지는 거죠. 예. 시드 금액이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1년 동안 결과적으로는 330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이 하락장을 버텨내고 내고 330억 원 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기가 힘들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고수들도 하는 건 존버다. 고수들도 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어렵다. 고수들도 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자, 워렌 버핏도 그러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인해 놓친 건 사실이죠. 예. 저 사람이 만약에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만약에 이게
투자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혼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워렌 버핏 비트코인 최신 순으로 볼까요? 왜냐면은 지금 블랙록 ETF 승인 신청하면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없네요. 6월 달에는 뭐 나온 게 없네요. 지금 보시면은. 음. 자, 어찌됐든 만약에 워렌 버핏이 여기서 샀다면 이쪽에서 샀다면 뭐 1조, 2조를 샀다면 5조를 샀다면 이 되겠죠. 워렌 버핏도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순으로 하면 안 돼. 관련도 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워렌 버핏도 이때 이종가가 물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계속 주워 담아서 또 이 사람도 버텼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7,600원어치를 또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때 하여튼 이종가 물렸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근데 너무 옛날이긴 한데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하여튼 이거는 찾아볼까요 한번? 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자 워렌 버핏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클 셀러 자 1년 동안 자 투자 수익 뭐 550억 330억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조롱거리를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투자 고수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마이클 셀러가 과연 투자 고수라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죠. 한국의 어떤 애널리스트든 한국의 어떤 투자자든 이 사람보다 유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사실 뭐 투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젊은 패기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수익권으로 됐죠.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이때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랬었어요. 못 살겠다고. 근데 지금 이 엘살바도르는 수익권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손실액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수익권으로 됐다고 합니다. 물려있던 게 하여튼 탈출한 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들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익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 지금 보이시죠? 차트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하방 추세에는 어,
자, 이렇게 떨어지는 하방 추세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우리 같은 개미는. 예. 왜냐면은 뭐 1년, 2년 자금을 뭐 5조, 6조를 넣고 버틸 수 있는 재력은 없죠.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가 수익을 내야지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당연히 이게 투자의 법칙이 됐어요, 지금. 예. 투자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자,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100%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거시경제를 브리핑 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100% 맞지가 않으니까 예.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갖고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공부를 해서 맞춘다? 이거 많이 봤죠?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뭐 플레이어 뱅커 연구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카지노 바카라 연구 모임 그룹 스터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 바카라 연구 박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바카라 이기는 법, 예, 세 가지, 예. 돈 따는 법 90% 이것만 알면 된다. 뭔가 공식이 있겠죠. 예. 자, 볼까요? 예. 정신 차려. 이건 전투야. 전투.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 자기네들끼리 카드 섞고 18년간 카지노 도박을 연구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행색이 지금 어떻죠? 지금 뭐 뱅커 뭐 플레이어 자, 자기네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강원랜드에 있는 이 도박을 가지고 자, 이제 최근에 이런 것만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과연 효과가 있을까? 최근에 이렇게 18년간 연구를 했는데 또 6천만 원을 잃죠. 둘은 7억 원 잃죠. 다 합치면 5억 원 된답니다. 이 스튜디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하냐면요. 여자분 것도 뭐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대요. 18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잃었다. 7억도 잃고 5억도 잃고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실한 지표긴 한데, 그러니까 지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100% 우리가 시장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 매매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프로그램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리스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그게 싫으시다.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를 해서 리스크 하기 싫으시다. 라고 하면은 저렇게 18년 동안 저렇게 스터디 그룹 모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터디 그룹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마이클 세일러처럼, 존버 하시면 된다. 존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존버하시면 됩니다. 존버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3,960만 원의 평단가가 지금 3,800만 원이 됐습니다. 5조를 투자해서 330억 정도를 버는 거거든요. 자,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1년 후에 얼마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죠. 5조를 투자해서 330억 원이면 얼마죠?
그런지 한번. 자, 1년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5조가 5, 아니, 5하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가 된 것 같은데. 1, 10, 조, 5조가 330억. 30, 1, 2, 3, 4, 이거 맞을 것 같거든요. 1, 10. 1000억이네요. 하나만 줄일게요. 응? 아, 90%, 9% 감소. 아, 30억의 수익률. 이거네요. 1년 동안 0.66% 수익 올렸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마이클 세일러. 자, 비트코인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마이클 세일러가요. 1년 동안 0.66% 수익을 올렸습니다. 존버를 해가지고요. 아니면은, 자, 우리가 뭘 하죠? 자,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죠. 자, 뭐 하죠? 리딩방, 뭐 연구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연구하시면 돼요. 18년 동안, 자, 이렇게 해서, 자, 둘이 해서 뭐 14억 하고 이렇게 연구하시면 됩니다. 강원랜드 타짜 일기장 해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투자의 법칙을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 해야 되는 거고요.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뭐 저거는 자, 이게 답입니다. 자, 부자 되고 싶으시면 5조 투자하시면 돼요. 5조. 5조 투자하시면 됩니다. 5조 투자의 귀재 마이클 셀러는요, 5조 투자하셨어요. 지금 박수 받고 있죠. 자, 모든 사람들한테, 잠깐만요. 자, 하여튼, 지금 전 세계에서 투자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요, 0.66% 맞나요? 0.66% 수익 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5조보다 넘죠. 0.6%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사로만 확인했을 때 5조 1천억 정도 넣었다라는 걸 기사로 봤고요. 그리고 330억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걸 봤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사로, 네이버 기사로만 저희가 쳐보는 거기 때문에. 자, 세계에서 투자 잘한다. 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라는 마이클 세일러가 1년 만에 0.6% 수익 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조 투자하시면은 부자 되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00억 정도 벌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니면은 수익이 얻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손실이 드는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기본으로 해서 1번 손절값 적용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뭐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상품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자, 투자의 법칙이라는 게 투자의 법칙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 반영, 호재에서 하락이 되는 이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반영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수익 많이 낸 마이클 세일러처럼 5조 투자하시면 330억 벌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를 좋아하느냐, 리스크를 싫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뭐 사실 지금 마이클 셀러가 330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1000억, 뭐 몇백억 벌었다 이런 건 한국에도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했겠죠. 예. 사실 선물 투자를 하면서 이걸 100%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 아니냐.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아까처럼 전업 투자 하셔가지고 연구하시면 돼요. 18년간. 이렇게 연구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본인의 하면 되는 거고, 투자가 좀 어려우시거나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부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기본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와 그다음에 수익권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수익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방법밖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매일 방송을 해서 저희 투자자분들께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려야 되고,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수익을 얻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지금 며칠간 계속 시장을 주시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경제 뉴스를 주시하면서 지금 더욱더 확신하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프로그램이 꼭 프로그램으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더 확신에 차고 훨씬 더 맞다라고 지금 훨씬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 정말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내일의 시장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지표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상황 호재에도 하락입니다. 자, 호재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하락입니다. 자, 플러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마이너스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못생겼는데 잘생겼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배고픈데 배부르다. 무슨 말이죠? 잠을 잤는데 안 잤는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손절값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똑똑한 매매, 스마트 머니, 스투핏 머니가 아니라 스마트 머니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오늘 방송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 좀 신규 투자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소명하는 좀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분들도 뭐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저희가 지금 무료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은 저희 뭐 방송 자료들도 있고, 뭐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하는 것들도 있고, 투자 경연대회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들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홈페이지 그 대문 맨 아래 보시면은 현물 선물 선택하는 欄 그리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무료 체험 신청만 눌러주시면은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전화를 해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유익하신 시간 되셨나요? 예.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희 그 비트패스 상품권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링크 올려주시면은 저희 그 유튜브 아이디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면은 5분 추첨해서 비트패스 상품권 100만원권 5장을 저희가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니까요. 자, 제가 아까 좀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채팅을 못 봤는데, 데일로그님께서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하느니 선물해서 롱숏 고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 자, 저희가 하는 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예, 투자입니다. 저렇게 홀짝 고른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짜서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는 시장이니 우리가 앞이 어두운 시장이니 이제 뭐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보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왜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많은 호재들은 그 비트코인 시장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투자 상품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지표인 거죠. 뭐라고 하죠? 이정표, 예, 이정표인 거죠. 저게 언젠가, 저희 우리 실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금을 사 모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투기를 한다, 아니면 도박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금을 사 모으면 집에다가 금괴 쌓아 놓는데 그걸로 도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확실히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1분 후에 바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띄워놓도록 할게요. 반대로 할까요? 이거를.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지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분 해주셨고요. 자, 이 중에 2분 빼고는 전부 당첨이 되실 예정입니다. 자, 1번 루시퍼님, 5번 최준호님, 7번 종학님, 2번 초보님, 4번 박경신님, 5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방송 좀 어떠셨는지,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박 교수님 또 보고 계셨네요. 아유, 오늘, 아, 영원 TV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마무리 인사 지을게요. 예. 아, 마무리 인사도 안 지었네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비트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